옛날 옛적 조선 땅 동남쪽 깊은 산자락에 홀로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마을의 이름은 석촌이라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 입에선 자연스레 홀로골이란 이름으로 굳어졌지요. 왜냐하면 몇 해 전 이 골을 입쓴 끔찍한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이 노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쌓인 원한이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 그 병은 봄바람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가 마을의 장정들을 모조리 앗아갔습니다. 아침에 밭으로 나간 사내가 저녁에는 관 속에 누워 돌아오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를 업고 웃던 아버지가 오늘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집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곡성이 그치지 않았고 마을 어귀엔 상여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아이들은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애타게 부르는 아내의 울음소리도 소용없었습니다. 젊은 사내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고 마을은 삽시간에 늙은이와 아이 그리고 과부들만 남게 되었지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돌고 돌아도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이면 벚꽃잎 흩날리는 마을 어귀에 모여 앉아 갓 20살 넘은 과부들이 하염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 살아있었다면 저 꽃구경 얼마나 좋아했을꼬. 그러게 말이오. 우리 영감도 매화꽃 피는 계절만 되면 술 한잔 기울이며 흥을거렸는데 여름이면 뜨거운 볕 아래 허리가 휘도록 논밭을 매는 여인들 모습이 있었고 가을이면 풍성한 곡식더미 앞에서도 웃음 한 줌 건질 리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썰렁한 온돌방에 홀로 앉아 먼 산만 바라보는 과부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석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가득하다 하여 그저 홀로골이라 불렀습니다. 에휴, 언제쯤 새 사내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려나. 꿈도 꾸지 마시오. 누가 이런 마을에 오려고 하겠소. 과부대 한숨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 마을의 운명을 뒤바꿀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강무석이었습니다. 강무석의 내력. 홀로골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 외딴 집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25살 총각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무석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 때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유일한 젊은 사내였지요. 무석이란 이름이 어찌 그리 특별한가? 어릴 적 병약하던 아이를 살리고자 부모가 무 굳세다와 석 바위를 붙여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바위처럼 굳세게 살아 오래오래 복을 누리라는 뜻이었지요. 그 이름 덕분이었을까요? 다른 사내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지릴 때도 무석은 끄떡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사냥을 하며 자라서인지 어깨는 떡 벌어지고 팔에는 근육이 넘실거렸습니다. 얼굴빛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지만 눈매는 맑았고 이가 하얘 웃을 때면 얼굴이 환히 빛났습니다. 아이고, 꼭 산신령이 내려온 듯하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산신령이 그러나 무석은 마을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으니 마을에 내려가면 과부들이 너를 물어뜯고 말 것이다. 부디 산에서만 살아라. 아버지의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섬뜩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석은 깊은 산중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매웅의 병. 그러던 어느 해 봄, 불행이 다시 닥쳤습니다. 무석의 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몸져 누운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가야겠다. 무석아, 너는 어찌 사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무석은 산속을 샅샅이 뒤져 약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칠 만한 귀한 약초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알롱 홀로골로 향하다. 그날 햇살이 산자락을 비추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 강무석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떡 벌어진 체격에 단단한 얼굴빛, 그리고 땀에 젖은 상의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우연히 물동이를 이고 가던 한 여인이 무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나, 저 사례는 누구요? 그녀의 외침은 곧장 마을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방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진짜 사내가 있네. 어쩜 저리 준수한가. 순식간에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홀로골의 평화 아닌 평화는 끝나고 강무석을 둘러싼 새로운 소동이 막 시작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레위, 네, 웃음소리. 무석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잊힌 듯 낯설고 슬픔의 그림자만 드리운 마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음방을 굴러가는 듯한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따라 걸어간 무석은 우물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적 없는 내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과부 혜련이었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 물결에 젖은 머리칼이 어깨를 타고 흘렀고 햇빛에 반짝이는 피부는 도자기처럼 고왔습니다. 어머나! 혜련이 무석을 발견하곤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을 급히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분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무석은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돌렸지만 자꾸만 혜련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저 어머니 병 때문에 약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혜련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초라면 제가 잘 아는데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물가에서 나와 옷을 걸쳤습니다. 그 순간 무석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무석입니다. 무석이라. 이름이 든든하네요. 전 혜련이라고 합니다. 혜련의 미소에 무석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소동의 시작. 봤어, 저 총각 말이야. 허허, 혜련 그 용물이 먼저 손을 썼구먼. 멀리서 지켜보던 과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홀로골은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내려온 강무석. 하지만 그를 둘러싼 과부들의 치열한 다툼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렐은 무석의 팔을 가볍게 잡아끌며 속삭였습니다. 이 근처에 약초가 많은 골짜기가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무석은 당황하여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해련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요? 그러자 해련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을엔 젊은 남정네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웃음소리는 바람결에 흩날리며 마을 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과부들의 수군거림, 으찍이서 지켜보던 과부들이 서로 팔꿈치를 쿡쿡 찔렀습니다. 봤어? 혜련이가 벌써 손을 썼다니까. 저 요망한 계집. 이러다간 우리 기회는 다 날아가겠네. 쉿! 조용히 해. 무석 도령이 듣겠어. 그들의 눈빛은 벌써 질투와 경계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골목마다 산에서 내려온 젊은 총각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술래잡기를 하다 말고 무석 도령처럼 튼튼해야지 하고 외쳤고, 늙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기둥이 하나 세워졌구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약초를 구하다. 해련은 무석을 데리고 마을 뒷산 계곡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진기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황기고 저건 지황이에요. 기운을 북돋우고 열을 내리니 어머님 병에 좋을 거예요. 무석은 깜짝 놀라 해련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련 씨, 어떻게 이렇게 약초에 밝으십니까? 헵교에 혼자 살다 보니 몸이 성치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약초라도 알아야 했죠. 그 말에는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석은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이 여인도 병든 남편을 지켜보며 속절없이 잃어버린 슬픔을 간직하고 있겠지요. 빈집에서의 첫밤. 그날 밤 무석은 마을의 빈집 한 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본 해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뒤척이던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인필트레이션 어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초옥이라고 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또 다른 젊은 과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해련보다 2살 어린 초옥이었습니다. 아프. 초옥의 계략. 달빛에 비친 초옥의 모습은 그야말로 요염했습니다.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 긴 속눈썹이 떨리며 무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밤늦게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쥐가 나타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잡아주실 수 있나요? 무석은 거절하지 못하고 초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쥐는커녕 쥐똥 하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술 한 잔이 무석을 맞이했습니다. 피곤하시죠? 이 차 한 잔 드셔보세요. 무석은 머뭇거리다 마셨고 곧 몸이 후끈거렸습니다. 어째
몸이 좀 이상하군요. 아마 긴장이 풀려서 그럴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초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무석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두 여인의 충돌. 그러나 그 순간 쾅! 문이 열리며 혜련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요망한 계지, 감히 무석도령을 꼬시려들어?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초옥은 능글맞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저 무서워서 도움을 청한 것뿐인데. 무석은 두 여인 사이에 끼어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두 분 다 진정하시고. 하지만 두 여인의 불꽃 튀는 시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이의 등판. 소동이 커지려는 순간 바깥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곳엔 마을에서 가장 총명하다고 소문난 단이가 서 있었습니다. 19살.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품에 책 한 권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단이의 말에 무석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혜련과 초옥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얘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너는 아직 어린애잖니? 아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있어요. 무석 오라버니와는 글과 마음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람, 삼각, 아니 사각의 혼란. 그날 밤 마을은 온통 술렁였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젊은 총각 하나 나타나니 마을이 뒤집히는구먼. 혜련이, 초옥이, 단이까지.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무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되는구나. 내가 마을에 내려오면 과부들이 나를 물어뜯는다더니. 그의 어깨에는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의무와 마을의 유일한 남자로서의 무거운 책임, 그리고 세 여인의 뜨거운 시선이 동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지만 무석의 마음은 안개처럼 흐려져 있었습니다. 밤새 소동이 이어지던 마을은 이튿날 아침 한침 더 술렁였습니다. 곳곳에서 들리는 말소리는 모두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총각이 나타났다지 않나? 혜련, 초옥, 단이가 다투었다지 뭐냐? 이러다가 마을 체면이 땅에 떨어지겠어. 그때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난리들이냐? 모두가 고개를 돌리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권위를 가진 마씨 할매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비녀로 틀어 올리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두루마기를 걸친 모습은 비록 늙었어도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일매의 꾸짖음. 할매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세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혜련이, 초옥이, 단이, 너희 셋 다 앞으로 나오너라. 세 여인은 머리를 푹 숙이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중에 무슨 짓을 벌였는지 다 들었다. 한 사내를 두고 이리 아웅다웅 싸우다니 체면이 있느냐 없느냐. 할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자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혜련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 젊은 남정네가 나타난 게 얼마만인지 아십니까?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초옥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마을에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 저희도 마음이 흔들린 것이지요. 단이도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석 오라버니와 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킥킥대며 웃었지만 할매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3가지 시험. 좋다. 그럼 내가 판을 벌여주마. 할매는 무릎에 짚은 지팡이를 바닥에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너희 셋이 진정 무석과 짝을 이룰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보겠다. 3가지 과제다. 첫째는 바느질 솜씨, 둘째는 음식 솜씨, 셋째는 글짓기다. 이 3가지에서 가장 뛰어난 솜씨를 보인 자가 무석도령과 어울릴 자격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아이고, 재밌겠다. 이거야말로 공정한 겨rum이지. 세 여인의 눈빛은 번쩍였습니다. 해련은 바느질에, 초옥은 음식에, 단이는 글짓기에 각각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해련의 바느질. 해가 기울 무렵 첫 번째 시험이 열렸습니다. 할매가 내준 과제는 찢어진 베옷을 가장 정갈하게 기워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련은 바늘과 실을 들고 능숙하게 손을 놀렸습니다. 손끝은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오가며 구멍난 옷을 순식간에 새 것처럼 만들어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저 손 좀 봐라. 바람 한 점 새지 않겠구먼. 역시 해련이 솜씨가 제일이야. 무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손길을 보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던 것이죠. 초옥의 음식 솜씨. 다음 날은 초옥의 차례였습니다. 할매가 내린 과제는 봄나물로 가장 맛깔나는 반찬을 지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초옥은 장독에서 된장을 퍼오고 산에서 갓 뜯어온 두릅과 냉이를 다듬어 솥단지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코끝을 벌렁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이 향기 좀 맡아봐. 뱃속이 다 울리네. 초옥이 손맛은 예전부터 알아줬지. 무석은 그 국을 한술 뜨고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기 전 끓여주던 맛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저며왔습니다. 단이의 글짓기. 셋째 날, 단이의 글짓기가 열렸습니다. 할매가 내린 주제는 마을의 슬픔과 희망을 글로 읊어라 였습니다. 단이는 붓을 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글을 적어 나갔습니다. 바람은 사내를 앗아가고 눈물은 들판을 적셨으나 땅은 여전히 곡식을 키우고 사람은 다시 살아가네. 홀로 서 있던 마음이 모여 이제 함께 웃으리라. 글을 다 읽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눈시울을 훔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 어린 계집이 어쩌면 저리 깊은 글을 썼을까. 마을의 마음을 대변했구먼. 무석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 속에는 자신이 짊어진 무게와도 같은 슬픔과 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매의 판단. 마씨 할매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가지 시험 모두 훌륭했다. 해련은 솜씨가 단정하고 초옥은
손맛이 뛰어나며 다니는 마음이 깊구나. 누가 낫다 단정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 혹시 3명 모두를... 그때 할매는 무석을 불렀습니다. 무석아, 내 마음은 어떠냐? 이 셋 중에 마음이 끌리는 이가 있느냐? 무석의 갈등.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무석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 마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책임, 그리고 세 여인의 애타는 눈빛이 동시에 얹혀 그의 숨을 막았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먼저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간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 총각이 혼자서 얼마나 무겁겠어. 아이고, 그 말도 옳지. 다가오는 더 큰 소동. 새 과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타올랐습니다. 회련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까지 모셔오면 더욱 정성을 다해 그를 잡아야지. 초옥은 손을 움켜쥐며 생각했습니다. 무석도령의 마음은 결국 내 음식에 녹아들 거야. 아니는 조용히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글로 이어진 인연은 어떤 유혹보다 깊을 것이다. 그리고 무석은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요? 그의 앞에는 아직 모르는 더 큰 소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씨 할매의 시험이 끝난 뒤 홀로골은 며칠간 잠잠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해련은 매일 아침 정성껏 지은 반찬을 무석의 집 앞에 두고 갔고 초옥은 저녁마다 찾아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들이댔습니다. 단이는 틈만 나면 책을 품에 안고 와 글을 읽자고 졸랐지요. 무석은 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평생 산속에서 홀어머니와 둘이 지내며 외로움에 길들여졌던 그에게는 낯설고 달콤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무석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든 어머니였습니다. 산속 외딴 집에 홀로 계실 어머니가 날마다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무석아, 내 곁을 떠나지 말거라. 꿈속에서조차 어머니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하루는 무석이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아니구나. 어머니를 모셔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어. 초옥의 유혹. 그날 밤 무석이 빈집에서 홀로 약초를 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초옥이에요. 문을 열자 초옥이 등잔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도령, 제가 불면증이 좋은 차를 가져왔어요. 한 잔 하시겠어요? 무석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도령,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무석은 결국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어머니 병원이 깊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십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산에 올라가야 할 텐데. 호옥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어머님을 모셔와 이 마을에서 함께 사세요. 우리 모두 정성껏 모시면 더 빨리 나으실 거예요. 무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미처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초옥의 말에 무석은 가슴 깊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혹시 이 말도 나를 붙잡아 두려는 계략이 아닐까? 예스, 새 과부의 충돌. 이튿날 밤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보니 혜련 뒤로 초옥과 단이까지 서 있었습니다. 무석도령, 우리가 왜 왔는지 모르시겠어요? 혜련이 먼저 나섰습니다. 내일이면 할매께서 최종 판단을 내리실 거예요. 그 전에 도령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초옥도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누가 뭐래도 저는 매일 저녁 도령 곁을 지켰어요. 제 손길이 얼마나 도령을 편하게 했는지 도령 스스로 아시잖아요. 단이도 눈빛을 반짝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오라버니와 글과 마음을 나눴어요. 그건 그 어떤 유혹보다 깊은 인연이에요. 새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무석은 어찌할 바를 몰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약재. 그러다 그만 무석이 다려놓은 귀한 약재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져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산속에서 며칠을 헤매며 구한 약재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냐? 무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다시 구하지? 새 여인은 그제야 자신들의 다툼이 무석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깨달았습니다. 혜련이 주저앉아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무석도령,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앞서갔네요. 초옥과 단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의 기대. 다음 날, 무석은 우연히 마을 여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을에 총각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렇지, 힘든 일 있으면 무석이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 맞아, 우리 마을에 기둥이 하나 생긴 셈이지. 무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래서 아버지가 마을에 내려가지 말라 하셨구나. 그는 자신이 단순히 한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마을 전체의 기대를 짊어져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책임감이 돌덩이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무석의 고백. 그날 밤 무석은 새 과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를 모시는 일입니다. 제 여인은 숙연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어머니를 모시러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회복하실 때까지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어요. 말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다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함께 가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어머님을 마을로 모셔오는 게 더 좋을 거예요. 혜련과 초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병환도 더 빨리 나으실 거예요. 무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짊어지고 있었군요. 더 큰 변화의 전조. 그날 밤, 무석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이 마을의 희망이 되었구나. 창밖으로 바라본 하늘에는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 별빛은 앞으로 마을이 맞이할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무석은 짐을 꾸렸습니다. 산속 외딴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러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이미 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도령, 우리도 함께 가겠어요. 혜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옥도 바구니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약초랑 음식도 준비해 왔어요. 길이 험하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다니 역시 작은 책구러미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초 이름이 적힌 옛글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무석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라면 어머니도 더 기뻐하실 거예요. 아릴라 산으로 오르는 길. 길은 험했습니다. 돌길은 미끄럽고 가시덤불은 발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세 여인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무석을 따랐습니다. 혜련은 앞장서서 나무가지를 헤치며 길을 냈고 초옥은 지친 무석에게 물을 건네며 숨을 돌리게 했습니다. 다니는 길가의 빈 풀들을 가리키며 약재의 이름과 쓰임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풀은 피를 먹게 하고 저 풀은 열을 내리지요. 아이고, 다니는 어린 것 같아도 참 똑똑하네. 혜련이 감탄하자 다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산을 타고 오르자 마침내 무석의 외딴 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 집 안에는 초라한 이불에 파묻힌 무석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무석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자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무석아, 네가 왔구나. 그런데 이 아가씨들은 누구냐? 혜련이 곧장 앞으로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도령을 도와 함께 내려온 이들입니다. 어머님을 마을로 모시고 가려 합니다. 초옥은 준비해온 죽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입맛 없으시겠지만 조금만 드셔보세요. 기운이 나실 거예요. 다니는 책에서 꺼낸 약초 지식을 바탕으로 차를 다려드렸습니다. 이 차는 열을 내리고 기운을 보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직 이렇게 따뜻한 정이 남아 있었구나. 알라 맥슬로 귀한. 며칠 뒤 무석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홀로골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무석이 어머니 오셨구먼. 어서 오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실 겁니다. 사람들은 집을 정리해드리고 따뜻한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은 죽을 쏘고 아이들은 꽃을 꺾어 방안을 장식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후 마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련은 바느질 솜씨를 살려 작은 옷감 공방을 열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꼬매주고 새 옷을 지어 팔아 마을 살림에 보탰습니다. 촉은 주막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손맛이 담긴 된장국과 나물 반찬은 지나가던 나그네들까지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막 앞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이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석은 들판에서 힘쓰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옮기고 밭을 갈며 논두렁을 고쳤습니다. 그의 땀방울이 떨어지는 곳마다 푸른 싹이 돋아났습니다. 마을의 변화. 예전엔 한숨뿐이던 홀로골은 이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봄이면 해련의 공방에서 알록달록 새옷이 걸렸고 여름이면 촉의 주막에서 시원한 술이 돌았습니다. 가을이면 무석과 아이들이 함께 별을 배웠고 겨울이면 단이가 불 밝힌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시알매는 어느 날 무석을 불러 말했습니다. 무석아, 네가 오고 나서 마을이 이렇게 살아났구나. 참으로 고맙다. 무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헤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새 여인도 빙긋 웃었습니다. 연상이대 화합촌의 탄생. 세월이 흐르자 홀로골은 더 이상 과부들만 남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새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화합촌. 슬픔으로 시작된 마을이 이제는 화합과 웃음의 고장이 된 것이지요. 젊은이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터에는 활기가 돌았고 논밭은 풍요로웠습니다. 어디티브스. 열린 결말. 결국 무석은 세 여인 중 한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맺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나머지 두 사람 또한 각자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삶을 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옛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한때는 슬픔으로 가득했던 마을이 있었단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자 그곳은 다시 살아났지. 그래서 이름도 화합촌이라 부르게 되었단다.